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점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 수출 규제에 나서자 우리도 강하게 반발하며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갈등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경제 분야로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경제적 충돌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장군하면 또 한쪽에서 멍군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양쪽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외교 역량이 입증되는 겁니다. 아베 수상이 선거용으로 이번 일을 벌였다는 관측이지만 선거 전략치곤 너무 무모합니다. 우리라도 이번 국면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도 주력산업의 아킬레스건을 남에게 잡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모두 도와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청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유산인 논산 도남서원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났습니다. 조선 500년을 관통한 유교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로써 충남의 세계문화유산은 모두 3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논산 도남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충청남도도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을 타고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해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중소기업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위기의 제조업을 살리는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크지만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특허 전쟁이 가열되면서 국내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영업종 유치를 위한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한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전 지역 학교 급식 잔반이 7,6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세종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 기자, 지난 주말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이 논산 도남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죠.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충청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유산이죠. 논산 도남서원이 세계인의 유산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주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도남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 9곳이 19번째 안건으로 올라갔고요. 이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세계문화유산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네. 이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에도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요. 당시 준비 부족으로 등재 신청을 자진해서 철회했었는데 이 3년 만에 재도전 끝에 얻은 결과여서 더욱 뜻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도남서원이 어떤 곳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도남서원은 논산시 연산면에 있습니다. 네. 이 서원 근처에 있는 도남이라는 커다란 바위 이름을 따서 도남서원이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원은 조선시대 공립학교인 향교와 달리요. 이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 지금으로 치면 사립학교를 말하는데요. 네. 이 도남서원은 조선 중기 대표적 유학자인 이 사계 김장생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1634년 제자들에 의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이 도남서원은 조선 현종이 즉위한 1660년 이 현종이 도남이라는 현판을 내려줘서 사액서원이 됐는데요. 이 사액서원이라는 게 이 서원의 급을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사획서원이라는 건 조선시대 왕으로부터 현판이라든가 서적, 토지, 노비 이런 것들을 하사받아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서원을 말하는데요. 이 고종 8년인 1871년 이 흥성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살아남은 전국 47개의 서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네. 이 성리학 가운데서도 퇴계 이황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호학의 중심지였고요.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등 이 조선 후기 최고의 유학자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이번 임사에서도 이 수많은 성리학자를 배출하고 지역에 성리학을 전파한 어떤 유학의 산실로 이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예,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나요? 네, 충남도는 우선 세계유산협약 등 국제 규범에 근거해서 이 도남서원의 보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요. 또 올해 안에 도남서원 인근에 한옥 체험마을을 건립하고 오는 2021년까지는 유교 전문기관인 충청 유교문화원도 개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 밖에 현재 운영 중인 힐링캠프와 인성학교 등 이 도남서원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무엇보다 도남서원이 등재되면서 충남의 세계문화유산이 이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공주 마곡사를 포함해서 모두 3곳으로 늘었거든요. 이렇게 세계유산이 늘어난 만큼 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족유산을 넘어서 인류의 유산이 됐습니다. 잘 지켜내지 못하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문화재 안전 문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도남서원에 이어서 서천의 갯벌도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서천의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멸종위기종 등 식물종이 다양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단독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전남 신안과 순천, 전북 고창에 이렇게 서남해안 갯벌로 묶여서 등재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을 좀 보면요. 지난 3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실시한 완성도 검토는 일단 통과를 했고요. 네.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실사와 종합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내년 7월에 열릴 예정인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예, 다음 소식 가보죠. 요즘 대전 시내 곳곳에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건축 과정에서 도로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좁게 허가가 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대전시 갈마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인근의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이 재건축 아파트와 마주하는 도로가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크게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도로의 최초 설계도면은 460m 구간 모두 6차선이었는데요. 이 조합이 실제 공사할 최종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6차선이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4차선으로 바뀌고요. 이 460m 가운데 마지막 100m 구간은 더 좁아져서 2차선으로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 도로를 함께 써야 하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가 이대로 건설되면 출퇴근 때 병목 현상으로 큰 혼잡이 불가피하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습적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당초 6차선으로 설계된 도로가 어째서 2차선 도로로 좁아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토지 매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주택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최초에는 확장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수차례 협상을 했지만 협상이 결국 안 돼서 일부 구간에서는 현재 15m 도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처럼 비정상적인 도로 형태가 되면 극심한 교통 체증이 뻔하지만 이 대전시 교통 영향 평가를 통과했고요. 네. 이 재건축을 승인한 대전시와 서구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현재 인허가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존 아파트 주민과 재건축 아파트 주민 수가 합치면 5천 가구에 달해서 이 도로가 확장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대 주민들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산림청이 제11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을 엽니다. 상쾌한 공기, 쾌적한 삶, 도시숲이란 주제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 등 도시숲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대학생과 일반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팀 참가는 5인 이내 구성이면 됩니다.
참가 신청은 1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1회 유성 다과상 과학 캠프를 운영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성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아산 31도, 천안, 홍성, 보령 30도 등 29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 내외로 잔잔하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진 뒤 모레 오전부터 흐리고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취임 1년을 맞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시 교육행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활기차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최근 있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얘기부터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네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이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급식과 돌봄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파업으로 우리 대전은 일부 학교에서 도시락 및 빵 등으로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실시했고 네. 돌봄 교실에도 우리 대체 교직원이 업무를 담당하여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정책적으로나 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네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책 협의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각 교육청 즉 대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 및 대화를 통해 우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네. 네. 예, 교육청으로서는 할 일은 하겠지만 이게 교육청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통일된 그런 안이 좀 필요합니다. 예. 네. 예, 작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재선에 성공하시면서 이제 다시 대전 교육을 이끌게 되셨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네네. 예, 1년 소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변화하는 그 미래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재는 창의융합 인재입니다. 네. 이런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대전 교육 비전과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기반을 구축한 아주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네. 네. 예, 지난 1년 동안 대전 교육의 성과라면 교육감님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지난 1년간 교육과정이 아주 모두가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균등하고 행복한 교육복지를 위해서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고 네.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인데 이를 위해서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와 성면 교체 또 급식실 현대화, CCTV 등을 설치했으며 생존 수용 교육 대상자를 초등 5학년까지 확대해서 그야말로 우리 대전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모든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셋째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과 실천 중심의 학생 중심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그 결과 다양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 결과는 말씀으로도 대체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생존 수용 교육 이게 시급했던 문제인데 이게 좀 더 이제 더 확대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네.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유치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네네. 급식 단가도 10% 인상이 됐고 네. 또 무상 교복 지원도 이루어져서 이제 보편적 교육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예. 예. 앞으로 학교 급식의 내실화 또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이라든지 행복을 위해서 무상급식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 기후도를 반영한 맞춤형 식단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친환경 인증, 예. 또 전통식품 등 더 안전한 식재료로 만든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급식을 제공할 것이고요. 네. 또 비유전자 변형 식품 사업학교, 예. 또 체험 중심의 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영양 또 식생활 교육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부터는 고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무상교육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네. 이러한 모든 우리 무상급식과 또 무상교육 이런 모든 시행을 위해서 아주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1년간 다양한 성과도 있었는데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많이 노력을 우리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이 정책 주력했지만은 네. 아직도 시설 환경 개선, 학생 복지, 특별히 또 교원 업무 경감 등 이러한 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중요한 것이 자원 확보입니다. 네.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이제 1년의 성과와 아쉬움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또 다양한 대전의 교육 현안들을 추진해 나가셔야 할 텐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다들 요즘 화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네. 근데 대전은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덕 연구개발 특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또 민간 기관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미래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체험 센터라든지 메이커 교육 센터 확충 또 노벨과학 꿈 키움 프로젝트 이런 대전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인성교육 또 인문 예술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공감하는 역량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협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학교 현장에 체험하는 중요한 그 교원 업무 경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든지 예.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예. 이런 모든 관점에서 교원 업무 경감을 시켜서 교육 전념 여건 향상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어떤 모든 역량을 이렇게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안전과 건강이죠. 그렇죠. 예, 미세먼지라든지 지진, 성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 속에서 행복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최고의 급식으로서 영양가 높고 질 좋은 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속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학생들의 안전, 건강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네네. 학교 성면 철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한 보관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염려하시는데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네. 이런 이제 깨끗한 공기질 유지하기 위해선 유초, 중고, 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설치하고요. 예. 또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공기질 개선 시스템을 체육관이 있는 전체 학교에 연체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의 내진 보강 사업과 또 성면 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보다도 건강한 급식이 중요한데요. 또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학교 급식실 위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급식기구와 먹는 물 및 생물 검사를 통해 아주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도 교원 업무 경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왜 대전이 이게 업무량이 많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사실 지난달부터 이제 각 기관이 시행한 모든 교육 정책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결과 중복되거나 또 일부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사업을 정비해서 학교에서 해야 하는 전체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수가 있는데 그러한 연수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실시하는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연수를 실시할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약간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호응도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는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제일 큰 업무 부담이 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또 바쁜 신학기에 실시되는 학교 설명회 자료 준비를 위해 업무 경감을 위해서 또 학부모 연수 자료 표준안을 개발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학교의 교원들이 업무 경감을 시켜서 교육 전념 요건 조성을 해야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예. 교육 현장에서 모든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 또 학부모님들이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 교육 전념 요건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아주 교원 업무 경감을 아주 눈에 확 띄도록 마음에 느끼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예. 또 이 대전 교육의 청렴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 청렴도 지구를 위해서 다양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였음에도 청렴도 향상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 가족과 함께 우리 청렴 마인드를 고취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하고 친절한 행정을 통해 올해에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 부패 제로의 대전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고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네. 예, 앞으로 이 대전교육 행정 운영 계획과 또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혁신을 기초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 경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며 한국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이 많은 성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취임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정부 세종서 일하라, 여당은 서울로 모여라, 답답한 엇박자란 타이틀로 정부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연말까지 완전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집권 여당은 당정 협의를 이유로 장차관 서울 수집이 더 잦아지면서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